어르신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밥도 잘 챙겨 먹고 나름대로 건강 관리를 하는데 도대체 왜 자꾸 아픈 걸까? 병원에 가도 딱히 뚜렷한 원인은 없다고 하고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정말 답답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느 마을의 사람들이 자꾸 배가 아프고 병에 걸리는 겁니다. 의사들은 약을 지어주느라 바빴죠. 그런데 한 현명한 사람이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물 안에 독을 탄 죽은 동물이 빠져 있는 걸 발견했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오염된 우물물을 계속 마시면 병은 낫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나딘 버크 해리스 박사의 더 디피스트 웰. 깊은 우물은 바로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우물을 들여다보는 책입니다. 놀랍게도 그 우물은 바로 우리의 50년 전, 60년 전 어린 시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김철수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철수 씨는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고 계세요. 매일 만보씩 걷고 현미밥만 드시는데도 수치가 잘 안 잡힙니다.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갸웃거리죠. 그런데 철수 씨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보니 어릴 적 기억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철수 씨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상을 업고 소리를 지르셨다고 해요. 어린 철수 씨는 아버지가 퇴근할 시간만 되면 심장이 쿵쿵 뛰고 이불 속에 숨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이 전쟁 같았죠. 그 어린아이가 느꼈던 공포, 그게 지금의 고혈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숲길을 걷다가 곰을 만났다고 상상해보세요. 우리 몸은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동공은 커지고 소화기관은 멈춥니다. 도망가거나 싸우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근육으로 보내는 거죠. 이걸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곰이 숲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어린 철수 씨에게 술 취한 아버지는 매일 밤 나타나는 곰이었습니다. 몸은 매일 밤 비상벨을 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냈죠. 비상벨이 한두 번 울리는 건 괜찮지만 10년, 20년 동안 매일 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것을 고장난 온도 조절기에 비유합니다. 스트레스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나서 아주 작은 일에도 몸이 과하게 반응하는 거죠. 곰이 사라진 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철수 씨의 몸은 여전히 곰이 앞에 있는 것처럼 심장을 뛰게 하고 혈압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독성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독성 스트레스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면역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내 몸이 나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류머티즘 관절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지어 암까지. 어릴 적 고생이 뼈에 사무친다는 옛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자는 에이스, 즉 아동기 불건전 경험 점수라는 걸 연구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가정폭력, 방임, 가족 중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이 있었는지 등 10가지 항목을 조사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이 되어 심장병이나 암에 걸릴 확률이 몇 배나 높았습니다. 사실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 살아온 시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쟁 직후의 가난, 엄격했던 부모님, 먹고 살기 바빠서 따뜻한 말 한마디 듣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세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미 다 늙었는데 어쩌란 말이냐 하고 낙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 책의 진짜 핵심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합니다. 이것을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고장난 온도 조절기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60대, 70대가 되어서도 망가진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진정시키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첫 번째 처방은 잠, 바로 수면입니다. 잠은 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잠들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과열된 스트레스 호르몬을 식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여기서 운동은 살을 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몸 안에 쌓인 독성 스트레스를 태워버리는 과정입니다. 걷기나 수영 같은 운동을 할 때
우리 뇌는 천연 진정제를 만들어냅니다.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죠. 세 번째는 마음 챙김, 즉 명상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 10분 눈을 감고 내 숨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 간단한 행동이 오작동하던 뇌의 경보 시스템을 꺼줍니다. 곰이 사라졌다는 신호를 뇌에게 보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어린 시절 나를 아프게 한 것도 사람이었지만 나를 치유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와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대화하세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녹여버립니다. 어르신, 혹시 내가 마음이 약해서 내가 못나서 이렇게 아픈 거라고 자책하고 계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어린 시절 겪어야 했던 환경 탓이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생존자입니다. 이제 깊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셨으니 그 물을 맑게 정화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 걷기, 따뜻한 잠자리,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이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유전자를 바꾸고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 내 몸의 상태는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햇볕 한번 쬐고 오세요. 그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